경북 영주 소수 서원역 꽁꽁 얼어붙은 죽개천 바위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공경할 경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밤마다 귀신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풍기군수 주세붕이 새겼더니 그 울음소리가 그쳤다고 합니다.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조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면서 죽개를 피로 물들였던 수백 원혼을 위로해 준 것이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위리 안치 자리가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가시 덤불을 둘러쳐 금성대군을 가두었던 옛 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를 위리 안치에 처해진 죄수라고 했던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자신이 목에 칼을 썬 죄수라며 캄캄한 터널을 묵묵히 걷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아이 문제에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내 일에 바쁘다 보니 아이 교육에는 무관심했다고 했죠.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내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에서 자기만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밖으로는 애꿎은 죄로 목에 칼을 썬 순교자를 자처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법은 그가 아이 교육에 무관심한 아버지도 아니었으며 고난의 순교자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리에 내걸렸던 이 플래카드처럼 입시비리 대부분을 죄질이 불량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세상의 아이들한테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은 특권과 편법을 써서 용처럼 승천시키려 했다는 것이 법이 밝혀낸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조국 사태는 자신의 운명은 물론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가른 변곡점이 됐습니다. 집권 세력과 친여 세력은 불의와 불공정을 필사적으로 감싸다 합리적 중도층을 좌절, 냉소, 환멸에 빠뜨려 돌려 세웠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정권 재창출 실패와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조국 사태는 한국 정치사의 물결을 정의와 공정의 순리로 틀어준 갈림길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재판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3년 넘게 걸렸습니다. 문정부 내내 미적거리는 사이에 나라가 소모적인 다툼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로소 그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무한으로 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참회와 속죄의 출발점은 진솔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2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이 앗아간 대한민국의 시간이었습니다.